네, 안녕하세요. SK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SK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이슈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대이란 공습을 취소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 조지를 위해서 개입했다. 이걸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악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옥시아가 영업이익이 무려 28배나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3가지 소식 바로바로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냉포트에 너무 집중하면서 여러분께 시황을 많이 못 알려드렸죠. 그래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냉포트가 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론적인 이야기들, 시황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포트, SK하이닉스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블라블라블라 한 것들이 있으니 요 가격을 넘어가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요 가격을 내려가면 그때는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들인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말이죠. 자, 바로 그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대이란 공습을 취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좀 많이 심하게 때렸죠. 그동안 패턴을 보면 때렸다가 화해할래? 때렸다가 화해할래? 이러면서 계속 이란을 자극했습니다. 이란도 정말 깡다고 좋은 놈들이죠. 두들겨 맞고 화해하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 의견 굽히지 않고 그 뒤에서 또 딴짓거리 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화해할라 그러고, 이걸 보면 이란은 지금 현재 정치체계가 원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화해하자는 그 비둘기파랑 계속 싸워야 된다는 매파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가 우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파가 가서 화해를 해놓으면 매파가 뒤에서 딴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딴짓거리를 하면서 또 매파가 강해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네랑 합의 봤는데 얘네가 딴짓거리 하니까 얘네를 두들겨 패기 위해서 이란을 또 두들겨 패고. 근데 이번에 좀 심하게 두들겨 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발전소까지 후드로 패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우디 왕자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 그때 전화를 해서 야, 니네가 이란 발전소를 때리면 이란이 우리 중동에 있는 발전소도 같이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때리지 말아줘. 이거 이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가서 싹싹 빌었나 봐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우리 이제 그만 싸울래, 그만 때릴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일단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안 때릴 테니까 너네들 합의문 가져와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세계가 안정되니까 주가가 빵 하고 뛰어주는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전쟁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악재가 있다가 전쟁 끝나면 이렇게 호재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이 악재, 전쟁의 악재는 지금 굉장히 오래 끌고 왔습니다. 끝난다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나고 있지만 이제 거의 끝물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재가 끝나면 호재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도 주가가 빠지다가 지금 절반 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반등세고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슬슬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다시 시작을 해도 된다. 지금이 바닥 구간으로 보인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빠진 폭을 보면은 말이 자꾸 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002년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2020년. 이때 빠진 폭이랑 지금 빠진 폭이랑 확률로 좀, 그러니까 빠진 율로, 변동률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250엔 400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덜 빠졌습니다. 한 40% 조금 넘게 빠졌고요. 1000에서 5200까지 빠졌죠. 이것도 40% 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게 거의 코로나 시국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저런 식으로 성장하게 한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빠질 만큼 빠졌으니 기술적 반등이든 무슨 반등이든 간에 반등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진 폭의 절반만큼은 되돌림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최소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 말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동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그동안 일본은 엔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엔화가 시장에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 이었으면 지금은 100원에 100엔이다.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엔화가 많이 풀렸죠? 그러면 엔화를 사드려야 됩니다. 근데 뭐 주고 사줘야 됩니까? 달러 주고 사줘야죠. 그러면 엔화를 일본에서 사가고 시장에다가 달러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돈 돈이 있어요. 일본이. 현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재산 축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달러를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시장에다 풀기 위해서는 국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맞죠?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한 다음에 달러를 시장에다 공급하고 엔화를 사오겠다. 이거 이해가 가요? 어렵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미국 국채가 시장에 많이 풀립니다.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또 미국 입장에서도 또 골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지랄 하지 말아라. 이 짓을 하니 미국이 너무 골이 아프다. 공동 대응하자.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일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채 하지 마. 팔지 마. 담보 가져오면 우리가 달러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가 시장에 안 나와도 되니까 미국 국채는 보호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왜 SK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는데 요인이 되었는가,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내용을 어디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엔화가 약세야, 싸. 그리고 일본은 대대적으로 이자율이 약했어. 이자율이 약했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오면 갚아야 되는 이자도 낮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딴 데다가 투자하는 거죠. 이해가요? SK 하이닉스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엔화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다는 거죠. 왜? SK 하이닉스 투자했다가 이거를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엔화가 올라가면 갚아야 될 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씨 큰일 났네. 일본과 미국이 합쳐서 엔화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SK가 삼성을 팔았어. 달러로 바꿔서 엔화로 갚아 나간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쿵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요 내용 나오자마자 바로 주가가 빠졌죠. 주말 사이에. SK 하이닉스 주가, 삼성 주식 주가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있습니다. 키옥시아.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요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뉴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 SK 주주인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SK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저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냉포트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죠? 171만 8천원 위로 올라가면은 사도 돼요. 근데 158만 6천원 아래로 종가고 끝나면 그때는 되돌림을 정리한 겁니다. 급등 상한가 나온 것들의 힘을 많이 뒤돌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 가격이 나온 이유는 요 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지식과 함께 내일의 행동 방향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요거는 저희 게시물 게시판에 무료로 올라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게시물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좀 힘들다. 보이죠? 애널킴의 투자 전략실에 들어오셔서 여기 게시물 게시판 있죠. 여기에 냉포트가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요거 매일 올라가는 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매일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 보일 겁니다. 요 링크 클릭을 해서 나는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냉포트를 매일매일 받고 싶어요. 나는 삼성전자의 를 매일매일 받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분기 영업 맞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그래도 시장 눈높이에는 미달이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 키옥시라는 녀석은 누구냐? 일본의 낸드 플래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가격이 늘어났죠.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엔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돈 겁나 잘 벌었죠. 근데 왜 일본 기업이 돈 번 거를 SK 하이닉스랑 연결시키느냐? 키옥시아에 투자를 들어간 게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옥시아가 돈 많이 벌었대 이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한테 좋죠. 주요 투자자인 SK 하이닉스도 수혜가 기대된다. 근데 문제는 키옥시아가 돈은 잘 벌었는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가이던스가 나오잖아요. 3분기 예측치보다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잘 버는데 앞으로 얘네들의 수익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키옥시아가 지금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지만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SK 하이닉스 오늘 빠진 이유는 여기 상한가 갔으니까 거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그렇다. 그리고 애플이 한 마디 떠들었는데 우리 삼성, SK 그리고 마이크론 여기서부터 D램 공급받는데 요거 중국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다. 마이클 벨이라고 예전에 주가 한번 폭락사태 나올 때 그때 맞췄던 사람 있죠. 빅쇼트라는 영화 주인공. 그 양반도 반도체 쪽으로 공매도 수량을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많이 빠졌잖아요. 이미 코로나만큼 빠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직도 악재를 이야기한다? 좀 오버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90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히는 89.5조 나왔습니다. 이걸로 세계 1위 찍었잖아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126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 모양이라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거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저번에 지난 금요일에 한번 난리 났죠?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 상한가 갔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영상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지적 만족감을 계속해서 충족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냉포트 있잖아요. 냉포트를 보시면 요 가격 두 개 나오잖아요. 앞으로 사실 분들은 요 위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실 분들은 불안하신 분들은 가격 밑으로 빠져 오시면 물량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가격 밑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그냥 선 두 개 띡띡 그어놓고 많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위에 상방울을 걸어놔야 되는데 최고가 나온 171만 8천원 그 뒤로 한 번도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상방은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되돌림이잖아요. 아침 첫 거래 30분 동안 158만 6천원까지 밀렸다가 되돌아왔어요. 전일 금요일 모습이. 그 뒤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어요. 밀린 물량을 그대로 받아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여기서 갭이 빵 하고 떴다가 최종적으로 밀리는 라인이 이 가격이란 얘기잖아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이 급등한 다음에 사람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밀고 내려오는 거. 이렇게까지 올랐으면은 누군가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동안 하락 추세에 있던 애가 갑자기 튀어오르게 되면은 하락 압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락 압력을 다 받아 먹으면서 올렸던 자리가 이 가격이라고요. 158만 6천원인가 그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 가격 밑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는 이날에 올라갔었다가 이게 더 상승하겠지라는 힘과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면 눌려야겠지라는 힘이 만나서 최악의 구간으로 들어갔던 게 이 가격인데 이 가격 밑으로 빠지면서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힘이 그만큼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래량도 어제보다 늘었고 선의 두께 171만 8천원 두 달 동안 4번밖에 만나지 않은 얇은 자리. 그래서 거래가 겹겹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계획을 3분의 1 왜 신뢰도가 작으니까
비중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포트가 그냥 선 두 개 띡띡 그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접목해서 최선의 선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일 뭐 하면 되는데의 답은 여기 냉포트에서 매일매일 올라간다. 이건 솔직히 유료급 정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만들려고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포트 기대하시는 분들 댓글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게시물 게시판에 오후 4시부터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좀 필요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